농지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여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농촌 경제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내년까지 소멸 위험 농촌 지역에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 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 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지의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도 대응하겠습니다. 네, 이 농촌 소멸 문제를 농지균의 완화로 이제 해소하겠다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지난해 3월이죠. 관련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농촌 소멸 대응에 나서는 이유 먼저 좀 살펴볼까요? 예, 농촌 지역 인구 감소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고령화로 인해서 농촌이 붕괴되는 거는 사실 인근 도시가 쇠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미래 우리 먹거리까지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나마 거기서 좀 희망적인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면 그건 이제 점차 좀 청년들 중에서도 농업이나 어업에서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까지의 패턴을 봐도 정부의 지원, 어떤 교육, 그리고 연계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선제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어촌으로 가서 배를 타고 어업에 뛰어든다든가 새롭게 농업을 시작한다든가 이런 아주 바람직한 케이스들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계속 좀 떠오르는 창업이라든가 이도향촌, 귀촌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 또 농촌 관광, 요즘에는 에어비앤비를 만든다고도 하고 카페도 만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부동산 개발로만 투자하고 빠지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농촌에서 연계해서 그곳의 생활 인구가 되게끔 끌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농지를 풀겠다라는 것. 지금 농지가 전이나 답으로 묶여 있으면 그곳에 작물밖에 심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풀어서 농지를 잘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어떤가요? 예, 일단 농식품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그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체류형 복합단지라는 거는 영농 체험을 할 수 있는 텃밭, 또 거주지도 있고 교류하는 공간을 연계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농촌의 생활 인구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연루돼 있는 관계된 인구까지도 늘리겠다라는 구상인 거고요. 그래서 농식품부는 올해 3곳을 이렇게 새로 지정해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오늘 5월부터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원래 앞서서 농식품부가 먼저 제도를 개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과 또 농지에 수직 농장 설치를 허용하고 3만 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 지역 정비 등을 하기 위해서 제반을 미리 좀 준비를 해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리고 4억 5천만 원을 투입해서 농촌 창업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2028년까지는 40억 원을 들여서 농업 관련한 산업을 직접화한 농산업 혁신 벨트를 조성한다는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난해 7월에는요, 그 농촌 빈집 정비하고 관련해서 인센티브, 페널티를 법제화했고 이어서 이번에는 그 농촌 빈집 특별법 제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농촌의 경우에는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이 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농촌형 이 자율 규제 혁신지구 추진 방안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 지구가 필요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농촌 자율 규제 혁신 지구를 먼저 좀 정리부터 정리를 해드리면 농촌 소멸 위험 지역에서 농지와 산지, 농업 유산 등 농촌이 가진 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활력을 높이는 농촌형 기회발전 특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건데 그중에서도 그 농촌만이 가진 특성을 연계하고 새로운 동력을 만들겠다. 말로는 이렇게 좋은 얘기들인데 지금도 나름대로 지역 거점으로 산업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이것이 각
지방에서도 그 거점 도시들이 있을 뿐이지 어떤 가지치기처럼 농촌 지역으로까지 이것이 적용되고 뿌리 내리는 것까지는 좀 한계가 있었다. 그것이 현실이었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발판을 마련해 보겠다는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네, 기존에 있었던 제도가 잘 적용이 안 되다 보니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정부의 지원이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예, 일단 그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곳을 선정하겠다는 목표 가지고 있는데요. 지자체와 민간이 먼저 지구 조성 계획을 마련하면 정부는 혁신 지구 안에 농지 소유, 임대, 활용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또 기업이나 투자 유치도 비교적 쉽게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어떤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런저런 이유로 막혀 있는 것들이 많았고 그래서 막상 그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답답함 이런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그래서 농식품부는 이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고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럼 앞으로 관련 법을 개정을 한 다음에 이제 농촌 소멸 위험이 있는 읍면을 위주로 지정할 계획인데요. 내년까지 10개 시범지구 선정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농촌 자율 규제 혁신 시범지구가 일단 내년까지 10개가 목표인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더 지정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자, 이렇게 농지 규제 완화에 대해서 또 살펴봤고요. 조금 전에 특구 말씀해 주셨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특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율주행 특구,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농촌형 기회발전 특구 여러 가지의 특구가 있는데 이 특구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건데요. 관련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 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부처별 실태 조사와 자율 평가 등을 통해 특구 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부처 간 유사 특구와 재정 지원 특구에 대해서는 심층 평가 등을 거쳐 특구 간 연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이제 특구가 지역 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특구 운영의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사실 이 특구를 이제 산업 클러스터라고도 말을 하는데 클러스터라는 말은 이제 뭉쳐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지역의 어떤 예외적인 권한이라든가 특례 지원 이런 것들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특구 클러스터 이런 이름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많이 들었는데 다만 그만큼의 역할을 했는가? 잘못하면 이게 물론 그걸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쓰지만 그 후에 이게 수습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슬럼화만 되기 쉽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정부도 좀 특구를 신중하게 지정하지 않고 남발했다면서 좀 실책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정책 효과가 컸는가? 그러니까 원래 일단 지역의 어떤 이런 걸 조성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건 쉽고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이목을 끌고 환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남발된 측면이 있는데 그럼 정책 효과가 컸는가 이런 지적이 쏟아지니까 정부도 지난해 3월부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기재부가 연구 용역을 해봤고 또 국회에서도 예산정책처가 분석을 해봤는데 그랬더니 사실상 좀 마구잡이식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 투자지역 이런 곳들이 다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이름 자체로는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다 다르지만 골자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하겠다. 이 내용은 똑같고요. 그리고 목적도 같은 거고 내용이 유사한 거죠. 그런데 3가지 이름으로 뭔가 그럴싸하게 지금 붙어 있다라는 건데 그럼 특구가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부처 단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종합적인 조율에도 좀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왔던 지적이고 또 정부가 이번에 그런 분석을 하면서 이 부분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후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인지를 했고 앞으로 정부는 부처별로도 소관 특구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전국의 특구가 2,430곳이 넘는군요. 이렇게 많으면 특구가 특구인가요? 예, 충격적인데 조금 더 효율성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의 투자로 지원 방안이 나왔어요. 1분기 중에 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을 우선 발표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건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는 지역이 태안입니다. 이 태안을 안성과 이어주는 도로, 그러니까 장거리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 민자 사업을 검토 중이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평가 절차를 빠르게 추진해서 다음 달 내에 완료하도록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3월 안에 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게 최상목 대행의 발표였고요. 경남을 보면 이제 거제 관광단지 같은 곳이 해양 관광으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해안선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안보 이슈도 뒤따르기 때문에 이곳에는 좀 안보 위협이 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 본격적으로 가동하는데 4차 투자 활성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고요. 정부는 또 추후에도 현장에 이런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들을 다 반영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이런 현장 어려움을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